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셋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도 좋고 몸도 가벼운 것이 고기를 아주 가득 잡아오자고.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어부 둘이서 그물을 배에 실으며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최영감이 말없이 뱃전에 앉아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아니 날도 좋은데 영감님은 늘상 흐림이네. 내비두시게. 엊그제 집에 다녀오시지 않았는가? 아이고 어여 닻이나 올려야겠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닻을 들어 올린 배는 순풍에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에 탄 어부들은 오늘도 풍어를 기대하며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요. 이상하네. 오늘은 바다가 왜 이리 잠잠하지? 아이고 자네는 바다가 조용해도 걱정, 폭풍이 몰아쳐도 걱정. 대체 언제 그 걱정 내려놓을 텐가? 그때였습니다. 어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닻을 올리게. 최영감이 소리치자 잠시 후 바람이 불더니 언제 먹구름이 몰려왔는지 하늘은 새까맣기만 하였지요. 폭풍이었습니다. 고요하던 바다에는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출렁대더니 이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작은 고깃배로는 폭풍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니 배는 갈 방향을 잃고 어부들은 속수무책으로 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섬이네. 어서 노를 저으시게. 섬을 발견한 최영감이 소리치자 나머지 어부들은 섬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었지요. 그리고 운 좋게도 배는 파도를 타고 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해안에 배를 단단히 묶고 폭풍을 피해 섬의 조그만 동굴로 들어갔지요. 아이고야 황천길 가는 줄 알았네. 이게 다 자네가 날씨가 좋으니 붕어니 하며 헛소리를 해서 일어난 일 아닌가? 뭐예요 지금 폭풍이 내 탓이란 말인가? 그만들 하시게. 폭풍이 누구의 탓이겠는가? 다 자연의 섭리 아니겠는가? 최노인의 만류에 어부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부셋은 동굴 안에 조그만 모닥불을 피워놓고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세 사람은 동굴 속의 조그마한 모닥불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어부가 최영감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영감님은 왜 집에만 다녀오시면 늘상 얼굴을 못 펴십니까? 별소리일세.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와 고기를 잡으신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살아온 이야기를 도통 말씀해 주시질 않으니 궁금합니다. 그런가? 자네들과 벌써 10년이나 고기를 잡았는가? 아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뿐이네. 영감님, 저희 어머니는 소금 장수와 눈 맞아 집 나가고 저놈의 아버지 기생질하다 만석군 재산 다 털어먹고 저희 사정은 다 아시면서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가? 그럼 어디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무인도의 작은 동굴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지요. 옛날 나에게도 형이 하나 있었네. 우린 우애가 참 좋았지.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네. 어부들은 최영감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며 다가와 앉았습니다. 형은 나보다 먼저 장가를 갔고 나도 이제 막 장가를 가려는데 형이 말했지. 동생, 장가를 가서도 우리 한 집에서 살게나? 부모님이 안 계신데 우리 형제가 각기 혼자 떨어져서 살면 되겠는가? 사실 형이 같이 살자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형과 단둘이 살던 동생은 심성은 착했지만 못된 버릇이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일하지 않고도 평생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허구한 날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 형이 보기에 동생이 결혼해 살림을 낸다면 머지않아 가산을 탕진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으니 바로 곁에 두고 살며 잔소리라도 할 셈이었지요. 아이고 형님, 저야 형님께 의지하며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리하여 형과 동생은 결혼을 해서도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 첫해 동생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사는 것은 말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상 없이 아껴주며
앞으로도 그렇게 쭉 행복하게만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제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동생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형은 밤낮으로 노심초사였지요. 이놈아, 어디서 그리 술을 마시고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형님. 건넌 마을 동춘이 놈이 싫다는데도 아들을 낳았다며 술 한 잔 산다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이 됐습니다. 이놈아, 동춘이 놈이 아들 낳은 지가 몇 년 전인데 이제 술을 사? 지금 어디서 거짓부렁이를 하고 있는 게냐?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 말고 어서 재수 씨에게나 가서 용서를 빌든지 하거라. 동생은 그제야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밤새 기다린 부인은 본체만 체하며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의 부인이 가만 보니 남편의 몸에서 술냄새 분냄새가 나는 것이 어디 기생집에서 밤새도록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고 돌아온 게 분명하였지요. 화는 치밀어 올라 시원하게 욕이나 한판 퍼붓고 싶지만 어쩌겠습니까? 질투가 칠거지하게 하나인 시절이니 그저 미운 남편의 뒷모습 한번 보고 천장 한번 보고 한숨만 내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지요. 그러던 하루는 먼 친척집에 다녀오던 형이 밤이 늦어 집에 들어오는데 동생네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간 어디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집도 오지 않던 동생이 오늘은 집에 들어온 게 아닌지 형은 방으로 다가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 자리에 들었는가? 네, 이제서야 왔네. 그런데 불이 켜진 방 안에서는 우당탕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꾸도 없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시끄러운가? 그때 방 안에서 재수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쥐를 막 잡고 있는데 쥐가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바람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잡아도 되겠소?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형이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재수가 바느질하던 자로 쥐를 때려잡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갓 시집을 온 재수가 그 쥐 한 마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쥐가 나오게 한 것은 이 집 주인인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얼른 저놈의 쥐를 잡아주어야지 하고는 동생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재수씨, 쥐가 도망가니 방문을 꼭 닫으시오. 방 안의 쥐는 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연약한 여자 한 사람한테 쫓겨다녀도 죽을 둥살둥 하는데 이제 웬 사내까지 저를 잡겠다 가세하니 정말 죽게 생겼는지 온 방 안을 이리저리 날뛰다. 금방은 형 쪽에 이내 재수 쪽에 이리저리 막 훌쩍훌쩍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형과 재수는 그 쥐를 잡겠다 온 방을 뛰어다니다 그만 호롱불을 덮쳐버렸죠. 어둠 속에서 형과 재수는 한 사람은 불을 켜겠다 불씨를 찾고 또 한 사람은 쥐를 잡겠다 설쳐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불씨를 찾아 재수가 막 호롱불을 켠 순간 방문이 발칵 열렸죠. 그리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다름 아닌 동생이었습니다. 얄미운 쥐는 그 사이에 몰래 열린 문으로 나가버리고 동생이 방 안을 보니 형과 아내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한밤중 쥐를 잡느라 형과 재수가 좁은 방에서 난리를 피웠으니 옷매무새는 엉망이고 둘 다 앞가슴이 나오고 종아리가 나오고 머리는 뒤 헝클어지고 얼굴은 벌겋고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는 동생을 보고 그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 세 사람은 다 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각기 다른 뜻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만 방을 나갔습니다. 대체 무엇이 미안하다는 말인가요? 아내는 땀이 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이 요망한 것, 내가 우리 형제를 망쳐 놓았구나.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형님한테 꼬리를 친다는 말이냐? 그것도 불을 꺼놓고 땀을 흘려가면서 야단법석을 치다니 대체 처녀 때 어떻게 굴러먹었기에
우리 집에 시집을 오자마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 아, 그것이 아니라 재수는 남편에게 쥐를 잡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 내가 꼬리를 친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것이냐? 몸통을 흔들어댔다는 말이냐? 아니면 형이 너를 홀렸다는 말이냐? 동생의 아내는 울기만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제 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닥치거라. 이런 더러운 것 같으니라고. 한밤중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이때 멀리서 동생 내외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형이 막무가내인 동생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동생 고정하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형이 동생을 붙들고 자초지종을 말하려는데 동생은 흥분하여 도저히 아무 소리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형은 좀 가만히 있으시오. 저것이 일을 저지르고 형은 넘어간 것이니 여복의 동생 오해야.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듣기 싫소. 이 요물단지가 하나 들어와서 집안을 다 흐려놓는군요. 아, 정말 우리 집안이 이제 온 고을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게 되는구나. 동생은 그때부터 가슴을 치며 노발대발하는데 형은 어찌하지 못하고 그 길로 자기 방에 돌아가 그만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리 가면 원통하여 어찌한단 말이오. 형의 죽음에 형수와 그 자식이 애달피 울고 시숙이 오해를 풀지 못하고 죽어버리니 재수도 원통하고 분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아, 그 쥐를 잡으려다가 이런 비극이 생겼구나.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온 지 불과 1년이 되지 아니하는데 쥐를 잡다가 우리 시숙을 죽게 하였구나. 내가 결국 그 착실하고 얌전한 시숙을 죽인 것이니 살아서 무엇하랴. 그날로 재수도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형도 아내도 죽다니. 비록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다 끊으면 어쩌란 말인가. 동생은 형과 아내의 초상을 한꺼번에 치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초상을 치르고 보니까 방에서 형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재수를 도우려고 방 안에 들어가 쥐를 잡으려다가 오해를 빚었으나 풀 길이 없어가니 그만 재수에게 오해를 풀고 앞으로 잘 위해 주어라. 자고로 속담에 집안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시숙과 재수 사이라는데 재수가 혼자 있는 방에는 절대로 시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데 부득이 재수 혼자 있는 동생의 방에 들어간다면 한겨울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기초상식도 예절도 몰라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했으니 면목이 없구나. 잘 있거라. 재수를 이해하라.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동생은 방으로 가 방안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쓰던 반다지 속에서 유서가 한 장 나왔습니다. 여보, 먼저 갑니다. 제가 쥐를 쫓아내면 될 것을 괜히 잡는다고 하다가 시숙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살리어. 당신 형님이 무슨 못된 짓을 하려던 것은 아니니 오해를 푸십시오. 처음에는 형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어 죽고 아내도 사랑하던 형이 죽으니까 뒤따라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유서를 보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흥분하여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두 사람을 죽게 하였구나. 내가 어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아, 사소한 것에 오해를 하고 흥분하여 날뛰는 자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역력히 보아라. 동생은 그날로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와 거렁뱅이로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형과 부인을 죽게 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동생은 어느 바닷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밥 한 술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자네 지금 일도 안 하고 밥만 얻어 먹으려는 것이야. 이런 고얀 놈, 내 밥 한 술 줄 테니까 같이 뱃일이나 가세. 그렇게 처음 이 마을로 들어와 뱃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늙어버렸네. 그런데 어찌 마을에 정착할 마음을 먹으신 거지요? 그때 그랬지. 오늘처럼 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폭풍우가 몰려왔지. 밥 한 술 얻어먹겠다고 담배에 큰 파도가 쳐서 내가 그만 바다에 빠져버린 거야.
그때 그 노인이 던져준 밧줄을 붙잡고 살겠다고 죽기 싫다고 매달려서는 간신히 배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순간 눈물이 얼마나 흐르던지 형도 부인도 죽게 한 놈이 제 목숨 아깝다고 밧줄에 매달려 안간힘을 쓰고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네. 그 순간 그 노인이 말하지 않던가. 아이고 미련한 놈, 사는데 이유가 있느냐? 그저 사는 거지. 사는데 이유를 찾으면 안 돼. 그날부터 난 매일 바다로 나왔지. 그리고 해마다 그날이 오면 형님과 아내의 무덤을 찾아 용서를 빌고 있다네. 나 혼자 살아서 미안하다고. 어부들은 최영감의 사연을 듣고는 함께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로 인하여 일이 큰 일도 생기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사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